자, 이제 뭐 지난 2026년 1차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심 가졌던 시험이죠. 2026년 1차 시험이 3월 중순에 끝났고요. 이제 대략 한 2주쯤 지났습니다. 2주쯤 지나서 이제 다음 2차 대비 이제 강의를 개강하게 됐고요. 먼저 그 OT를 잠깐 할 건데 먼저 말씀드릴 게 지금까지 제가 수업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문제점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 강의에 매몰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야, 여러분들 뭐 강의 너무 듣는 거 좀 자제해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실 강사들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어주면 줄수록 이득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거는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좀 드는 게 저 역시도 과거에 수험생이었던 적이 있었고 이제 이제 지금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공부 기간이 뭐 1년 정도는 충분히 뭐 납득할 기간이죠. 그리고 2년 정도, 2, 3년 정도 내에 합격해도 충분히 뭐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축축 늘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강의에 주장창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은 그게 이해가는 측면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한 길이거든요. 혼자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스스로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읽은 내용 스스로 정리해야 되고 또 복습을 해야 되고 혼자 공부하고 냅두면은 이제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다. 다시 말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더 높다. 반면에 강의를 듣고 있으면은 되게 수동적인 공부거든요. 그냥 가만히 그냥 선생님 앞에 강사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있으면 되게 그럼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강의에 좀 매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강의 시간을 좀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인데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되게 열심히 해요. 하루에 뭐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자는 시간도 아끼고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1년 내지 2년 내에 보통은 다들 합격을 하지 그렇게 하시면은. 근데 제가 거기서도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낀 게 더 빨리 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떤 경우냐? 사실 뭐 지금 우리 학원 웰페이스 학원은 조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정규 커리큘럼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메이저라고 하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역시도 이제 과거에 그런 학원에 있다가 왔습니다만은 두 달 해가지고 6달 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2달 하고 기출 2달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2달 하고 자 2달이 끊기는데 매주의 시간표로 보면은 보통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오전 수업도 있고 오후 수업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도 보통 4시간 강의를 들으면은 못해도 그 정도 시간은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한 번 강의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4시간 강의 들었으면은 보통 대여섯 시간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복습하는 것이 그 정석입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은 최소 16시간 하루 공부 시간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예, 그 부분에서 이게 지금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게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하루 16시간 복습하는 것이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학습 계획이 어그러지고 거기서 약간 무너지는 바람에 1년 이내에 충분히 합격할 만한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합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이제 지금 저희 웰페이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또 장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상황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부터는 물론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달 이론하고 2달 기출하고 그리고 그 2달도 약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보강을 한 2주씩 깔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론이랑 기출을 합쳐가지고 3달 정도로 끝내는 그런 커리큘럼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부터는 3달 정도 시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론과 기출이 함께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큰 틀의 이제 변화는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할 내용들 좀 먼저 OT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경찰학 말 그대로 경찰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요 구체로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요것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건 사실 뭐 좀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이제 그 경찰청에 계신 여러 이제 동료분들, 뭐 선후배님들 만나 보면서 이 시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인사 파트에 있으신 분들의 고민은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을 필기 시험도 보고 체력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봐가지고 뽑아놨는데, 그런데 막상 현장에 투입하면은 실제 1인분까지 할 때, 1인분 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빠르면 1년, 길면 3년 이상 걸리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 본질은요,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사장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고용하자마자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 투입해서 바로 1인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기간이 최소화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고민이 뭐였냐? 필기시험도 보고 체력도 보고 면접도 보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 뽑았는데, 경찰 공무원 뽑았는데 막상 현장 투입하니까 잘 모르더라. 필기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물어보면은 내용을 거의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그건 학생 잘못이 아닌 게, 원래 과거의 시험 패턴 자체 2022년 이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시험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지엽적이고 암기식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내용은 모르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암기만 열심히,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분을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 그러면 합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용은 모르면서 필요 없는 내용들을 달달 암기만 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많이 현장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2022년도에 시험제를 개편하면서 방향성을 바꿨다라고 해요. 직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직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그 경찰 공무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자격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제 과거처럼 단순 암기를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 본청에서부터 그런 방향은 옳지 않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들어온 학생들을 좀 뽑자. 그래서 2022년도 2차에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가 여러분들한테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왜 한꺼번에 막 한 번에 너무 180도 입장 바꿨으니까 엄청 욕을 먹고 다시 원상 복귀하는 테스트나, 큰 방향으로 보면은 과거의 단순 암기식 문제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지, 조금 이해를 해가지고 응용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찰학이라고 하는 학문, 경찰관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경찰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경찰 행정법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경찰 관련된 기초 이론을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최초 시작했을 때는 순경이겠지만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이렇게 중간 간부급 이상으로 여러분들 승진해서 정장하시면은 그때는 관리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때 공부하는, 그때 쓸 내용 공부하는 경찰 행정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찰의 7대 분야 하나하나 공부하는 분야별 경찰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되게 적긴 하지만 우리 경찰 역사와 비경찰까지, 요 5가지 파트가 전반적으로 경찰학 개별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경찰행정법, 경찰학의 기초이론, 경찰행정학, 요 3가지는 총론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경찰활동과 경찰학사 비경찰은 강론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경찰관이 되어서 할 일들, 내가 경찰관이 되면 뭐 하는 것이냐,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되니까 행정법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이 되실 분들이니까 경찰이 뭔지, 그리고 우리 경찰의 대척점에 서 있는 범죄는 뭔지, 기초 이론에 대해서 우리 공부 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행정학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의 7대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찰 역사는 어떠하고 외국 경찰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강론 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요, 첫 번째 경찰 행정법입니다.
자, 바로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할 내용인데 경찰 행정법, 행정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역할은요. 입법부가 만든 법, 요걸 집행하는 역할이 바로 행정부 공무원들이 할 일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법 집행한다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할 일이에요. 입법부가 만든 법, 네, 그렇습니다. 그 규칙을 준수해서 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경찰행정법인데요. 이 경찰행정법은 다시 그 안에서 총론과 강론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지만 경찰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국가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행정법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 파트 공부하는 게 경찰행정법의 총론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가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또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 강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경찰 공무원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경찰 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경찰 3법에 따라서 우리 개별 규칙, 우리 경찰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개별적인 경찰 3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또 법 집행을 하실 거거든요. 그거 공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찰행정법의 강론 파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법,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우리 조직과 우리 신분과 우리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어떤 룰, 어떤 규칙에 따라서 법 집행할 것이냐, 그거 공부하는 파트가 경찰행정법이고요. 요건 전체 출제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100분의 35%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하겠죠. 공부할 것도 제일 많고 이해할 것도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경찰행정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의 기초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찰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경찰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경찰 이론과 범죄 이론입니다. 먼저 경찰이 되실 분들이니까 과연 경찰이 뭐냐? 학문적인 관점에서 경찰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경찰 개념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경찰 개념을 더욱더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경찰, 그 다양한 경찰 개념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파트가 바로 경찰 분류 파트고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패하시면 안 되겠죠. 경찰 윤리 공부하실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경찰 개념 공부하고 경찰 분류 공부하고 그 경찰 윤리에 대해 공부해 보면은 그게 바로 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입니다. 이게 이제 경찰 이론 파트고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경찰 역할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단순히 범죄자 때려잡는 역할에서 조금 더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본질적인 우리 경찰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경찰이라 함은 범죄를 진압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마동석 같은 역할. 자,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의 반대편 대척점에 서 있는 바로 그들이 범죄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을 제대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즉 범죄를 제대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죠. 네, 그거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고요. 그리고 조금 소외될 수는 있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볍게 볼 예정입니다. 자, 이와 같이 경찰이 되실 분들이니까 경찰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 경찰의 반대편에 서 있는 범죄는 도대체 뭐냐, 요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경찰의 기초 이론입니다. 자, 요거는 출제 비중이 100분의 30%, 경찰 행정법만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조금 작긴 한데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출제 비율은 제가 뭐 임의로 뭐 통계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2022년도에 시험제도 개편되면서 경찰청에서 밝힌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100% 준수되진 않은데 대략은 저렇게 준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행정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 공무원 법정 가면은 여러분들 계급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건 뭐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요 정도는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가볍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순경 공채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시면은 순경 계급을 부여받게 되죠. 자, 순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승진 시험 보거나 심사를 봐가지고 이제 경장 승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승진하면 경사가 됩니다. 순경, 경장, 경사까지를 우리 경찰 조직에서는 치안 실무자 계급이라고 해요. 자, 이 경사에서 봉우리 4개, 경사에서 또 하나 승진하시면은 드디어 봉우리 4개가 무궁화 하나로 바뀌거든요. 무궁화 하나가 됐을 때부터는 여러분들은 경위가 됩니다. 무궁화 하나 경위, 무궁화 2개 경감, 무궁화 3개 경정, 무궁화 4개 총경. 경위부터 총경까지는 중간 간부라고 합니다. 중간 관리자급이에요. 그리고 총경에서 또 하나 더 승진하면은 이제 작은 무궁화가 아니라 큰 무궁화로 바뀝니다. 자, 일반 군대로 치면은 별을 다는 거예요. 우리 경찰 조직에서는 별이 아니라 큰 무궁화로 표현하는데 큰 무궁화 하나 경무관, 큰 무궁화 2개 치안감, 3개 치안정감, 그리고 큰 무궁화 4개는 우리 조직의 총수 경찰청장 치안총감입니다. 자, 이렇게 계급이 쭉 있는데, 자, 순경, 경장, 경사까지 가셨다가 경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관리자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팀장급이 되는 거예요. 팀장급이 됐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좀 달라집니다. 조직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팀원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 즉 조직 관리도 하고 인원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장비 관리도 하고, 보안 관리도 하고, 좀 예산 관리도 하고. 여러분들이 관리자기 때문에 그냥 시킨 일만 하는데 그 급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로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조직을. 자, 그때 필요한 내용이 바로 경찰 행정학입니다. 자, 경찰 관리와 경찰 통제 파트 나눠지는데요. 관리 파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인사, 예산, 장비, 보안 요런 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 공부하는 파트가 경찰 관리 파트고요. 그 다음에 중간 간부급이 되면은 통제 역할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감찰 그리고 인권보장과정의 경찰 통제 파트입니다. 자, 경찰 관리와 통제 파트 요게 바로 경찰 행정학. 여러분들이 관리자급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요거는 출제 비중이 100분의 15%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행정법이 35%, 그 다음에 기초이론이 30%, 그리고 행정학이 15%, 다 합치면 몇 퍼센트입니까? 35 플러스 30 플러스 15 해가지고 총 80%입니다. 이까지가 총론이에요. 총론만 제대로 하셔도 웬만큼 점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러고요. 뭐 근데 그래도 강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바로 강론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경찰 활동입니다. 이게 우리 7대 경찰 분야라고 하죠. 7대 경찰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이 직무 시험임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성격의 파트입니다. 되게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안전 파트에 근무할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수사 파트에 근무할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경비 파트 근무할 때, 교통 파트 근무할 때, 정보 안보 외사 파트에 근무할 때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파트가 바로 분야별 경찰 활동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은 한 6대 4쯤 됩니다. 그러니까 책 페이지로 보면은 6대 4 정도인데 출제 비중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 파트를 좀 이렇게 좀 날림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저도 뭐 무조건 강론을 100% 정복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뭐 처음부터 슬럼프 빠지고 이런 것도 없이 잘 따라오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7대 분야를 세밀하게 공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뭐 수험생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게 뭐 수험 기간이 1년 막 길어지는데 1년 내도록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순탄히 공부 집중 잘 되고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공부에 좀 차질이 생기고 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요 파트 할 때 어떤 분야 어떤 파트 위주로 많이 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셨을 때 앞에서 뒤로 갈수록 좀 덜 중요해진다. 큰 틀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전 제일 중요하고 수사 그 다음 중요하고 경비까지. 그러니까 생활안전 수사 경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중에서도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건 아닌데 실제 이제 시험 통계를 내보면은 요 순서대로 좀 자주 나온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요. 맞아, 그런 정도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경찰, 경찰 역사와 비교경찰, 요거는 이제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 정도 5%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요거는 가성비로 따지면은 요 파트가 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어떻게 계산했냐?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허투루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엑셀표 넣어가지고 계산해봤거든요. 뭘 계산했느냐? 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몇 시간 공부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냥 제가 강의하는 시간 대비 출제 비중을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참고로 이 경찰 역사 비교 경찰은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합쳐가지고 3시간 조금 넘게 강의합니다. 3시간 조금 넘게 강의하는데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1.5 정도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그러니까 0, 1, 2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년 정도 통계내 보면 1.5쯤 되거든요. 평균 1.5문제가 나온다라고 보면은 가성비가 제일 높습니다. 3시간 공부해가지고 1.5문제를 맞춘다? 가성비는 제일 높아요. 근데 요거는 미리는 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역사와 비교 경찰은 뭐 이해하고 그런 파트가 아니거든요. 미리미리 이해해 둬야 할 파트라기보다는 이거야말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눈에 싹 바르고 들어가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우리 전체 커리큘럼 막바지쯤에 제가 한 3시간쯤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혹시 그게 좀 불안하 싶으신 분들은 어차피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그 비교경찰, 경찰 역사 파트는 무료 강의에 올라와 있고 요건 학습 자료도 무료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미리 틈날 때 봐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여러분들이 경찰학에서 뭐 공부할지 이제 다 나온 겁니다. 경찰 행정법 35%. 여러분들이 경찰에 되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 룰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 행정법 35%. 그리고 경찰관이 되었으니까 경찰이 뭔지, 범죄가 뭔지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죠. 그거 기초이론 30%. 그리고 관리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하느냐, 경찰 행정학 15%. 이렇게 해서 총론 80% 커버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경찰활동 7개 해가지고 15%랑 그 다음에 마지막 5% 경찰 역사 비경찰 이렇게 해서 20%총 100% 경찰학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거 공부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빨리빨리 핵심적인 내용만 좀 넘어갈게요. 뭐 계속 너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지겹기도 하고 입 아프기도 한데 암기도 뭐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학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암기 과목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막 길게 설명드릴 거 없고 제가 카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경찰학이 왜 이해가 중요한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편합니다 진짜. 제가 뭐 공부를 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해 위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단순 암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까지 넘어가면은 공부하는 것도 비교적 재밌고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도 비교적 오래 가니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관점에서 경찰학 역시도 이해로 하는 과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찰학을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라고 납득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이해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이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동료나 뭐 동생이나 친구들한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이해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혼자 되뇌어 본다거나 또는 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밀고 있는 방법이 있지만 백지노트 쓴다거나 그것도 무슨 나쁜 방법,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나쁜 방법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부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이해된 겁니다. 근데 이건 쉽지 않고요.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준이 진짜 맞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 내가 이해했는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게 이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막 법률 조문이라든지 뭐 규칙이라든지 내용들을 막 볼 거거든요. 그런 텍스트를 눈으로 읽으면서 또는 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 규정 자체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면은 그게 이해가 된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연습을 좀 하시란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7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도 그냥 숫자 7로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 진짜 어떤 회의실에 양복을 입은 우리 경찰 공무원 복장이 아닌 그냥 민간인으로서 양복을 입은 그런 중년 또는 할아버지 7명이 모여서 우리 경찰 정책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팍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말 안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말을 길게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험은 단순히 7명이냐 6명이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이해를 해둬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숫자 7로 넘어갈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가 뭐하는 기관인지 그게 왜 필요한지 그들이 왜 양복 입고 있고 그들이 왜 경찰 공무원 복장 입고 있지 않는지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그렇다. 국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게 점수를 따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미를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이야기니까. 저 관심 없는데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수업 듣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경찰이 되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경찰이 되고 싶어서 인강을 듣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내가 되고 싶은 직업, 그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것도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와중에 작은 성취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론 공부를 하고 조금 짧게 기출지문을 바로 다뤄봄으로써 이거 내가 좀 풀리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번 강의부터는 바로 이어서 기출문제까지 다 함께 풀어볼 겁니다. 아무튼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작은 성취를 계속 이뤄 나가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공부가 궤도 위에 올라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뜯어 말려도 재미있어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어떤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경찰학 내용들 같이 정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